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주말에 눈이 왔습니다. 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정치권의 시선이 청와대로 옮겨갔습니다. 주제 보시죠.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첫눈이 폭설로 온 마당에 탁현민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키세요. 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소환됐습니다. 이 배경을 좀 잠시 짚어드리겠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24일에 눈이 내렸습니다. 사실 뭐 전국적으로 올해 첫눈은 다른 날에 왔었는데 서울에 좀 많이 눈이 내리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한번 강제 소환이 됐어요. 과거에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뭐 책도 문제가 됐었고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도 나오면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기자들에게 나갈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요. 임종석 실장이 첫눈이 오면은 그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뭔가 시적인 그런 표현을 내놓으면서 저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가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저 이후로 지금 이제 그렇다면 눈이 내리면 정말 탁 행정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 야당 쪽에서 이 탁현민 행정관을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걸고 넘어지긴 했는데 목표 지점은 임종석 실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비판하려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지난번에 선글라스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 정치한다라고 계속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한 가지의 일종의 거리가 된 거죠. 거리가 됐기 때문에 거론한 거지. 탁현민 행정관을 지금 사실은 뭐 보수 야당이 겨냥한 그런 발언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다. 임종석 저는 일단은 실장이 그렇게 생각을 타깃이다.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임종석 실장은 첫눈을 보고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라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실장은 현재는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은 하고 있는 거죠. 그 첫눈 의식은,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의식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글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그 철도 연결 이런 조사를 할 수 있게 유엔 제재가 그 부분에 대한 해제가 되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 경의선이 이제 복원이 된다면 예.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북경 동계 올림픽에 응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동북 삼성의 지구 거기까지 하면은 우리의 생활권이 거기까지 확장되면서 2억 명의 내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표출하는. 왜냐하면 남북 정상 일종의 회담 준비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탁현민 문제에서 좀 비껴나고 우회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야당이 던진 질문에 정확하게 전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당신 지금 차기 대권 나오려고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나는 저 미래를 보고 있다. 2022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던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야당이 아무래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탁현민을 놓아준다더니 하면서 더 이상은 뭐 보고 싶지 않다. 뭐 청와대는 약속대로 놓아달라. 그리고 이제 그만 첫눈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놓아주자. 굉장히 좀 시적인 그런 논평들이 나왔어요. 예, 첫눈이 내렸는데 좀 애매하게 내렸으면은 이제 뭐 첫눈이다 아니다 하면서 논쟁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예. 워낙 폭설로 확실하게 내리니까 이제는 모든 이제 야당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시작해서 한국당의 배현진 대변인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전부 약간 시적인 식으로 이거를 내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제가 보기에 탁현민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청와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또 다른 정상회담 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답방 이런 것까지 이제 왜냐하면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행사 기획 이벤트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일을
소위 시킨 뒤에 물러나게 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년 초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 공세를 통해서 아까 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도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이 탁현민 행정관이 상징적인 그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히말라야에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까지 해서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약속 잘 지켜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동시에 SNS에 글을 남기며 문재인 디펜스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임 실장입니다. 2019년에는 경제성장 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조국 수석이나 민심 위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수록 각자 맡은 일에나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은 유언의 조명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청와대 민정실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든 마당에 본인이 걱정해야 할 일은 경제 성장 동력이나 소득 양극화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종석 실장도 2인자로서 PXS 산 선글라스 끼고 북경 올림픽 응원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첫눈이 폭설로 온 마당에 탁현민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키세요. 네, 행정관이 이렇게 전국의 주요 인물로 부상한 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거취 논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보수 여당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격하기 좋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려먹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뭐 코드 인사 논란이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탁 행정관 얘기는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뭐 되는데. 탁현민 행정관도 네. 있지만 일단은 그 임종석 실장 그리고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까지 지금 지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수석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SNS 중단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이제 약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비판을 좀 하고 있긴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니까 아니 뭐 청와대 뭐 국민소통 수석도 있고 경제부총리도 있고 한데 왜 민정수석이 이 문제까지 거론을 하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제가 보기엔 자기 정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퍼스트 펭귄이다. 네. 그래서 가장 선구적으로 어찌됐건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펭귄이라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지금 진보 진영의 논객들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은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또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첫째 잘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런 책임과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든 본인의 뭐 일을 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인사 검증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특별히 보인 거는 없는데 여기에 경제 분야 비판을 가슴 아프게 받아낸다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과거에 청와대 다른 분야 참모가 이야기한 적은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야권의 말 맞다나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나 심지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민정수석이 저런 건 굉장히 예외적이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앞으로 청와대 혹시 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하는 생각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야권에서는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본인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치 이런 거는 황당한 풍문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처럼 참모들의 SNS 정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음주운전 청와대 그 관계자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이메일 임종석 실장이 보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민정수석인데 이게 좀 역할이 여러 가지로 바뀐 것이 아니냐. SNS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청와대 참모진들이 약간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고 이게 50%대까지 붕괴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모든 참모진들 특히 나름 자기 팬이 있는 그 참모들이라면 나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나름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골수 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지금 던지기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